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내용은요. 바로 검찰개혁 문제입니다. 네, 요즘 다시 아주 뜨겁게 논의되고 있죠. 맞습니다. 특히 그 수사권이랑 기소권 분리 이 큰 방향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원칙에는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방법 이걸 놓고는 여러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주요 주장들 또 그 배경들 이걸 좀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핵심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그 핵심 권한, 그러니까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분리한다. 이 원칙 자체에는 뭐 큰 이견은 없어 보여요. 네. 하지만 이걸 어떻게 구현할 거냐. 예를 들면 그 검찰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새 기구, 중대범죄수사청, 줄여서 중수청이라고 하죠. 아, 중수청. 예, 이 조직을 어디에 둘 거냐, 뭐 법무부냐, 행안부냐, 또 그럼 검찰에는 어떤 권한을 남길 거냐, 이런 세부적인 데서 입장 차이가 좀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 논의 흐름을 따라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좀 주목받았던 게 검찰 내부에서 계속 개혁 목소리를 내온 분이죠. 이문정 서울동부지검장. 아, 네, 이문정 지검장. 지난 8월 29일 공청회에서 발언이 나왔는데 이게 상당히 강도가 높았어요. 네, 그랬습니다. 임 지검장이 뭐 원래 오랫동안 검찰 내부 비판자로 좀 알려진 분인데 그렇죠. 이번 공청회에서는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개혁안 있잖아요. 네, 법무부안. 이걸 두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이다. 또 검사장 자리만 늘리는 꼼수다.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했어요. 이번 첫 인사는 그 인수위 없이 급하게 하다 보니 난 참사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윗사람 국민들한테 드러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수사나 뭐 그 도이치모터스 디올백 콜검이라고 불릴 조롱받았던 몇 명 속아낸다고 해서 눈 가리고 앙일 수밖에 없는 이진수 차관과 성상원 검찰국장 등이 이 인사 사인은 찐용 검사들이 역시 검찰을 장악했다는 인사 사인일 수밖에 없어서 그 결과가 검찰 개혁을 갖다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의 검사장 자리 늘리기 이 안으로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참담한 심정이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시민들께서 조금 더 검찰을 알고 생각하고 비판해 주셨으면 그 문재인 정부처럼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이 실패해선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그 비판적 지지를 아끼지 않아 주셨으면 알고 비판해 주셨으면 몇 명 속아내는 것에 대해서 환호하시는 것으로 그 검찰의 눈 가리는 속임이 사기를 또 당하시는 거거든요. 사기를 한 번 당하면 그 사기꾼이 나쁜 거지만 여러 번 당하면 속임을 당한 사람이 바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더 이상 바보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검찰권을 가진 이 사건 행사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표현이 정말 세네요. 네, 심지어 정 장관조차 검찰에 장악돼 있다 이런 말까지 썼죠. 그러니까 개혁안 내용뿐만 아니라 이걸 추진하는 주체에 대한 불신까지 드러낸 거네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문제 삼았는지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있었던 법무부 인사를 참사 수준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인사 문제요? 네, 그러면서 특정 검사들이 법무부하고 검찰 요직을 다 장악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공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원 검찰국장, 또 노만석 대검차장, 김수홍 검찰과장 이렇게 5명을 딱 지목해서 검찰개혁 5적이라고까지 했어요. 5적이라는 표현까지.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형 로펌하고 뭔가 유착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의 진정성 자체에 근본적인 물음표를 던진 거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제기인데요. 그렇죠. 이런 생각 아래에서 임 지검장은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거 이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아, 법무부 밑은 안 된다? 네, 지금 법무부 인적 구성을 믿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행정안전부,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게 견제나 균형 면에서 낫다 이런 의견을 밝혔고요. 견제와 균형. 또 검찰의 그 보안 수사권 유지 문제 이것도 비판적이었습니다. 보안 수사권이요. 그게 정확히 뭐죠? 아, 그건 이제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뭔가 더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데요. 네네. 임 지검장은 이게 사실상 검찰 수사권을 그냥 유지시켜 주려는 편법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하, 이름만 바꾼 거지 사실상 수사권은 남겨두는 거다. 그렇죠. 그런 시도라고 본 거죠. 그래서 반대 의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게 검찰 내부에서 강한 비판이 나온 게
8월 29일이었고 네. 그런데 바로 이틀 뒤 8월 31일에는 대통령실하고 여당 쪽에서 좀 다른 목소리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약간 이런 이견이나 갈등설 이런 걸 좀 서둘러서 진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처럼 보이던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대통령실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딱 내세운 핵심 메시지가 있었는데 어떤 거였죠? 수사 기소 분리. 이 개혁의 대원칙에 대해서는 당, 정, 대, 그러니까 당과 정부, 대통령실 사이에 전혀 이견이 없다. 이걸 아주 일제히 강조했어요. 큰 방향에는 문제가 없다. 네. 중수청 소속 문제 같은 거 이거는 개혁 방향이 아니라 그냥 구체적인 실행 방법론의 차이일 뿐이다. 이걸 뭐 내부 균열이나 엇박자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설명이었죠. 큰 그림에는 이미 합의가 되어 있다. 이걸 좀 부각한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럼 어떤 근거들을 좀 제시했나요? 일단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힌 내용인데요. 이미 지난 8월 21일에 대통령하고 여당 지도부가 만찬을 했었는데 그때 9월 안에 정부조직법 개정해서 수사 기소 분리를 명문화하자 이 원칙에 이미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미 합의된 사안이다. 네, 그러니까 중수청을 법무부에 둘 거냐 행안부에 둘 거냐 이런 거는 앞으로 토론하면서 장단점 따져서 결정하면 될 문제지 이게 뭐 개혁 의지가 후퇴한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인 거죠. 우상호 정무수석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이건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논의하는 거지 개혁 대 반개혁 이런 구도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요 여당 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나요?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파열음은 없다 이렇게 딱 강조를 했고요. 네. 9월 안에 정부조직법 처리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그 중수청 소속 문제 관련해서는요. 예전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행안부 소속안을 제안한 적이 있다. 그리고 지금 관련 부처들끼리 물밑에서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물밑 조율 중이다. 네.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이렇게 만나면서 조율에 나서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개혁 동력이 혹시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좀 차단하고 계획대로 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걸로 풀이됩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요. 검찰의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분리한다. 이 목표 자체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은데 네, 큰 틀에서는요. 그런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길 특히 이제 핵심 수사기구가 될 중수청을 어디 소속으로 할 거냐 그렇죠. 그게 제일 크죠. 그리고 검찰한테 남겨둘 보안 수사권은 어느 정도 범위로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놓고는 여전히 좀 서로 다른 생각들이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큰 틀의 합의는 있는데 그 강론에서의 논쟁은 당분간은 계속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해볼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인가요? 그러니까 중수청을 어디에 두냐 뭐 이런 조직 설계 문제도 물론 중요한데 이것만으로 과연 그동안 문제됐던 검찰 권한 남용을 막고 실질적인 어떤 민주적 통제 이걸 이룰 수 있을까? 조직 개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네, 조직 개편을 넘어서서 정말로 진정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근본적인 장치는 뭘까? 개혁의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직의 형태뿐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과 견제 장치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